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진스의 다니엘 마쉬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2005년생이니까 19살이에요. 작년에 아마 뉴진스 데뷔를 한 것 같은데 그럼 18살에 데뷔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4월 11일생이고 뭐 지금 뉴진스 엄청나던데요. 하이보이라든지 오마이갓, OMG, 뭐 그리고 디토, 전 세계 글로벌 차트에 상위권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뉴진스 다니엘만 본다면 영화 인어공주 한국어판에 더빙도 하고 그 정도면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더빙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센스뿐만이 아니라 그건 사회생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인어공주 OST만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국어판에 그 더빙까지 했더라고요. 이거 대단하죠. 지금 19살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봤더니 역시 사주에 정제원령이고 재생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재관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보통들 많이 합니다.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되는 방향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재생관이 그런 뜻이거든요. 재는 말 그대로 돈이고 관은 직위, 직책이니까 눈길이 애초에 거기에 있는 거고 2011년부터 쭉 보니까 모델 경연대회 같은 데를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입상을 했더라고요. 노래 대회도 입상을 하고 우승 경력이 있고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리니까 집에서 개인으로서의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재생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월상에 특히 정관이라는 게 딱 되어 있으면 일단 남들이 보는 내가 진짜 나지 개인적인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죠. 보여지는 나. 그럼 방송 출연도 꽤나 많이 했더라고요. 그 뭐죠? 딩동댕 유치원인가? 그러니까 그 뒤에 어딘가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애초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발전하고 변화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18살에 작년에 뭐 뉴진스 활동 이제 했고 그리고서는 올해 보니까 인어공주 OST를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어 버전까지 더빙을 했다 하면 근데 그게 물론 이제 회사와 조율이 됐겠죠. 근데 그게 오디션으로 캐스팅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월은 사실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거예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연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본다고 하면 시대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이 다니엘의 운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 나이가 그런데 그 OST를 불렀을 땐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더빙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게 시대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게 분명한 게 그 인어공주 디즈니에서 흑인 인어공주를 출연을 시켰어요. R&B 가수가 흑인인데 할리 베일리라고 인어공주로 캐스팅 돼서 출연이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흥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시아나 글로벌 흥행은 다소 좀 아쉬운 굉장히 참패라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 이슈예요. 즉 인종차별이냐? 미국이 아닌 다른 데서는 흥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인어공주를 재해석을 한 건데 거기에는 뭐 공존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다양성 뭐 이런 걸 책임지는 담당 이사가 있더라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사임을 하긴 했는데 논란의 중심이 아주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다니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과거에 나왔을 때는 파란 눈에 그 또 백인 빨간 머리 이거 있잖아요. 그 대중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흑인인데 그 아시아 팬들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감성이 반응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상에 정관이 있고 원령에 정제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로 일시로 넘어가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제 정관이 있으니까 애초에 어릴 때부터 계속 한 발 한 발 그 길로 갔고 이제 19살 되니까 정말 이거 디즈니 OST까지 불렀는데 이것이 정말 글로벌한 이슈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관이 아니면 만약에 정반대라고 생각하면은 무관이고 인성이 뭐 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인 상생인데 그런 사람은 과거의 것을 지키거나 이게 소중하다 뭐 옛날 것도 작은 것이 소중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가치를 지키는 어떤 그런 성향을 탁 가져버려요. 재생과는 계속 발전적인 시대 이슈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무관이라든지 인성이 왕해버리면 사회적 이슈에서는 싹 벗어나게 됩니다. 다니엘들이 만약에 뭐 무관에 인성이 망했으면 뉴진스로 오지도 않았을 거고 뭐 뉴진스 왔다 하더라도 인어공주 OST는 야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거 괜히 인종차별 논란에 들어갈 필요 없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관인상생이 되면 역사의 한 켠에는 꼭 소중하게 있어야 된다. 자, 흑인이 인어공주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탁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에, 더빙 안 했겠죠. 뭐 OST도 안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재생관이 딱 되어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슈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굉장히 발전적이죠. 굉장히 좋은 판단했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은 이 재생관 하나만으로 이 뉴진스 다니엘 씨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을경합으로 정관과 일관이 합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합의되고 있으면 합의라는 말은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고 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니까 조직과 즉 뭐 회사와 내가 어떤 정확한 계약 관계 가운데 들어있다. 재생관되어 있는 관이니까 그래도 규모가 꽤 큰 조직이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를 보니까 뭐 아직까지 활동 연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하네요. 비타민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을목이 있잖아요. 이게 참 뭐 이렇게 단식이긴 한데, 을목이 있으면 한 개는 안 사요. 을목이 있으면 한 타스? 여러 개를 산다. 간목은 딱 하나지만, 을목이 있으면 여러 개를 산다. 여러 사람을 만난다. 뭘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한다. 무슨 모델 대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 나가지 한 번, 두 번 하고 말지는 않습니다. 을목이 있으면 여러 번의 경험을 하지 한 번, 두 번 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경험이나 혹은 경력이나 어떤 학위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뭐 그 영양제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뭐 친구들, 즉 멤버들한테 나눠주고 먹으라고 하고 자기도 먹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을목을 보니까 그러하다. 네. 보면 봄생이에요. 진월 봄생에 을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활동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런데 수기운이 조금 약한 것을 봐서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활동에 비해 좀 체력이 딸리는 부분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사주상으로 보면 조금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아직까지 10대니까 그것이 전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수가 약간 설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뭐 미리 뭐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뉴진스 다니엘에 대해서 재생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